고양이가 맨날 저만 쫓아다녀요. 고양이가 저랑 떨어져 있으려고 하질 않아요. 많은 보호자님들께서 이러한 고양이들의 과잉 애착 행동을 분리불안으로 의심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과잉 애착은 분리불안과는 좀 다르고요. 이것보다도 분리불안에 기여하는 다른 중요한 원인이 따로 있습니다. 요즘 너무 분리불안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분리불안이 아닌 고양이인데 분리불안이 있다고 오해해서 괜히 막 다른 고양이 데려와서 더 고생시키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꽤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과잉 애착이랑 분리불안이 어떻게 다른지, 실제로는 어떤 것이 분리불안에 기여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이 톡톡 채널의 수의사 김태엽입니다. 오늘도 진료 후에 제가 지금 바로 찍고 있는 거라서 굉장히 좀 피곤하고 초췌한데요.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리불안, 이런 분리 관련 질환이 개에서는 상당히 많은데요. 고양이는 좀 적기는 하지만 설문조사를 해보면 이런 고양이들의 한 15%에서 한 20% 정도가 분리 관련 질환의 진단 기준이 되는 특정 행동을 한 가지 이상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직 고양이의 분리 관련 질환에 대해서는 연구가 좀 부족한 상황이어서 우리가 실제로는 또 많이 놓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보다는 더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 알려진 기준에 따르면 고양이가 보이는 분리불안은 특정 애착 대상, 그러니까 특정 보호자가 집을 떠났을 때 고양이들이 불안과 관련된 행동을 보이는 것을 분리 관련 질환, 분리불안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다른 경우로 집에 계세요. 보호자님이 집에 계신데도 욕실에 들어갔다든지, 그러니까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상부재, 이런 상황일 때 고양이들이 또 문제 행동을 보일 때 분리 관련 질환으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들이 특히 보호자님들이 안 계실 때 많이 울고요. 그리고 뭐 파괴적인 행동, 뭔가를 막 뜯어 놓는다든지 스크래칭을 해 놓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배뇨 실수도 대표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공격성을 보이는 그런 고양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구토를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리 관련 질환들의 원인은 어렸을 때 엄마랑 너무 빨리 떨어졌다든지, 그리고 엄마가 있긴 했는데 나를 잘 돌보지 않았다든지, 고양이한테서는 굉장히 빠르죠. 2에서 9주 사이에서 끝나는 사회화 기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다든지, 집에 혼자 있을 때 부정적인 경험을 자꾸 반복했다든지, 그럴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리 관련 질환도 뭐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좀 볼 수 있는데, 특정한 사람이 없을 때 보인다 그러면 분리불안,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집에 나 혼자 남겨졌을 때 그런 행동들을 보인다라고 하면 고립불안,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언급드렸던 과잉 애착 있잖아요. 그런 과잉 애착이 분리불안과 좀 혼동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과잉 애착 자체도 우리가 봤을 땐 좀 힘든 행동이긴 합니다. 우리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졸졸졸 따라다니고, 그리고 조금 우리가 회출하려고 하면 좀 힘든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왔을 때 과도하게 좀 흥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안정적인 애착이라고 한다면 애착의 양이 많을 뿐이지, 그래도 우리와 있을 때 굉장히 안정감을 되찾는 것이 빠르거든요. 그런데 분리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안정 애착은 보호자님이 계실 때에도 사실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고 오히려 그 관심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보호자님이 이렇게 외출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행동을 보이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도 그렇게 안정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증상을 계속해서 보이는 거죠. 심하게 운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불안정 애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 애착이 분리불안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인데요. 불안정 애착은 기질적인 요소도 있지만 양육자가 너무 일관성 없는 반응을 보여준다든지, 고양이가 관심을 요구하는 행동을 무시하기만 한다든지, 대안을 제시해주지 않고 계속 무시하기만 해서 고양이가 좌절감을 지속적으로 느낀다든지, 그리고 처벌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불안정 애착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양이들이 우는 행동이나 관심을 갈구하는 행동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시하는 것이 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계속 무시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무시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고양이들이 차분해졌을 때 보상을 줌으로써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바람직한 행동을 해야지만 너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냥 여기서 말하는 무시는 계속 무시하는 겁니다. 그냥 고양이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내가 피곤하면 아예 그냥 고양이들을 돌보지 않고 무시한다든지, 아무리 뭔가를 요구해도 반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시하기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잉애착 자체는 이것이 분리불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큰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불안정 애착이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불안정 애착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행동들을 좀 하고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시고 고양이를 대하는 방식을 좀 바꿔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안정 애착에서 이어지는 분리 관련 질환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일단 고양이가 이걸 일부러 하는 게 아니다. 우리한테 화가 나서 또는 복수하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행동들을 너 일부러 그랬지 하면서 혼내게 되고요. 하지만 고양이들은 이미 시차가 꽤 지난 다음의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그 행동과 우리의 이런 처벌을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혹시 연결지어서 우리가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행동들의 근원은 불안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혼낼수록 이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은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고양이, 다른 동물을 데려오는 방법, 제일 흔하게 많이들 사용하시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듯이 절대 분리불안의 발생 자체를 줄여줄 수는 없다, 막아줄 수는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양이가 보이는 애착 행동을 너무 거부하는 것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애착 행동을 너무 무시당하기만 하면 고양이들이 좌절을 겪고 불안정 애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발할 때 고양이들을 심하게 자극하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조용한 목소리로 가볍게 인사하고, 그리고 그 순간을 좀 부정적인 경험을 좀 줄일 수 있게 맛있는 것들을, 푸드 퍼즐 같은 걸 활용해서 배치해 놓고 나오시면 좋겠죠. 저도 예전에 많이 조언을 드린 적이 있고 흔하게 알려진 방법이긴 한데, 우리가 외출할 때 보이는 행동들 있잖아요. 외출 신호라고 하죠. 차키를 집어든다든지 어떤 가방을 든다든지 이런 행동을 외출과 분리하기 위해서 습관화하는 것을 예전에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쉬는 날 괜히 나가지도 않을 거면서 괜히 이렇게 차키 들고 돌아다녀라, 가방을 메고 한 바퀴 돌고 그냥 옆에 앉아라, 이런 방법들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고양이들이 오히려 혼동을 겪어요. 그리고 고양이들이 오히려 혼란스럽기만 하고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행동교정과 약물 처방이 있는데요. 사실 행동교정 부분은 고양이의 분리 관련 질환에 있어서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개에서는 조금 더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고양이에서는 좀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해볼 수 있는 방법이라면, 나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고양이다 라고 하면 우리랑 거리를 좀 늘리는 연습을, 맛있는 걸 먹으면서 조금씩 거리를 넓혀보는 연습을 해볼 수 있고요. 문을 조금씩 닫아가면서 문이 닫히는 것도 연습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 퍼즐이나 원격으로 이렇게 맛있는 것들을 뱉어주는 그런 장치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혼자 있는 것 자체에 너무 큰 불안을 느끼는 고양이들은 하실 수 있다면 지인분들한테 케어를 부탁하거나 아니면 펫시터, 이런 서비스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다른 영상들에서도 고양이의 안전장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런 안전장소에 보호자님의 채취가 좀 많이 묻어있는 그런 옷가지 같은 것들을 잘 배치해 놓으시면 고양이들이 조금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캠으로 좀 지켜보면서 고양이들이 우리가 없을 때 실제로 어떻게 지내는지, 불안 행동이 크지 않은지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행동 교정 외에 약물 처방이 실제로는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고양이가 이러한 어떤 불안정 애착이나 분리 관련 질환에 해당이 되는 것 같다 하시면 우선적으로 아픈 데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행동학 진료 거치셔서 이런 항불안제 사용을 하셔서 고양이들이 일상을 좀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일단은 밝혀진 바에 따르면 고양이들은 개에서만큼 그렇게
또 분리 관련 질환이 심하지는 않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앞으로도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겠죠. 오늘 영상을 보시고 우리 고양이가 실제로는 분리불안이 아니고 내가 분리불안이었다, 이런 것들이 좀 증명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좀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분리불안 때문에 걱정 중이신 보호자님들, 그리고 실제로 고생하고 있는 고양이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